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경영완성 세계사 8주차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원래 여러분들과 원래 이제 칠판 앞에서 많이 만났었었는데요. 8주차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화면으로 제 목소리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사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쭉 이제 진행을 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찍게 된 거고요. 사실 스튜디오 환경이 약간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많은 강의들은 모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특히 우리 기출 강의라든지 문제풀이 또 심화 강의 모두, 네,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뭐 EBS 연계 특강이라든지 그런 기타 강의들은 모두 이렇게 우리 이제 화면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8주차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막판 고지에 왔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업로드 좀 이제 안 된 부분은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해왔고, 이제 얼마 안 남고 서양사, 이제 뒤에 오늘부터 이제 중세 유럽, 또 근대 유럽 쭉쭉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세계사 한 바퀴 전체를 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복습은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 요걸 좀 제가 뺄게요. 자, 지난주 복습부터 하자면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바로 첫 번째, 그리스라는 나라부터 배웠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리스라는 나라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게 폴리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자,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도시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들의 구조가 아크로폴리스랑 아고라의 형태로 있고, 동족의식인 헬레네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올림피아 제전을 열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중에 좀 기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목이 좀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솔페클페 생각하라 했습니다. 솔페클페. 자, 솔, 롬, 베이시, 스트라토스, 클레이스, 테네스, 페리클레스. 실제로 출제되는 건 누구? 클레이스, 테네스와 페리클레스다. 자, 클레이스, 테네스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이다? 500인 평이해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하나 더, 도편 추방제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뭐 추첨제, 수당제 등등 있고요. 어쨌든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 이때는 뭐다? 결국은 자, 결국은 그리스 민주정치의 황금기다라고 불렸다라는 거야. 근데 잠깐만. 페리클레스 시대 때 가서 굳이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황금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전쟁이 바로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전쟁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자, 이 페르시아 전쟁은 뭐 대표적인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뭐 살라미스 해전, 뭐 또 그 이전에 마라톤 전투 등등 뭐 있었습니다. 순서 좀 바꿀게요. 이렇게. 자, 여러 전투들이 있었고요. 자, 이 전투들에서 자,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스가 이기면서 특히 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때부터 이제 민회의 권한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한편 등장하는 나라가 스파르타 있었지. 스파르타 군사정치 굉장히 힘빡세는 나라. 자, 그리스 세계의 아테네와 싸웁니다. 자, 이 아테네 싸운 전투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고요. 자, 그 결과 누가 이깁니까?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의 힘은 약간 다운되고 스파르타의 힘이 점점 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도 테베에 의해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리스 세계가 내분에 의해 막 짜갈라지는 모습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더의 아버지에게 정복당하더라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문화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뭐 철학, 우리 뭐 자연 철학,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우리 윤사 아니라 그랬어. 그냥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문학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내용.
투키디데스의 역사 같은 경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때 신전 건축 중에서 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게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라는 거야.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이때 대표적인 유명한 전투가 이소스 전투라고 있었는데, 이 이소스 전투 때는 당시 다리우스 3세와 이렇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요게 이제 기원전 333년이었고 약 2, 3년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 모든 곳을 장악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정복 지역에 각각의 알렉산드리아 건설하고 페르시아에서 쓰던 전제군주제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도입해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돌아가신 뒤에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분열되었고 이 땅들을 결국은 로마에 정복되더라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장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자연과학이 좀 발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더. 그 다음에 뭐 밀로의 비너스, 뭐 라오콘 군상, 니케상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문화의 전파입니다. 자, 어떤 문화다? 바로 이들의 문화가 인도에 전파됐습니다. 왜? 북인도 지역까지 그 알렉산드로스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이제 문화들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더라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정치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초기에는요, 공화정이었습니다. 네, 맞지. 원래 뭐 물론 그 이전에는 뭐 라틴인들이 테베르강 하류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왕정으로 가다가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공화정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초기 공화정은요, 귀족정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원로원과 집정관들 바로 이 귀족들이 독점을 하면서 귀족정에 다름없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평민들이 부유해지게 되고요. 이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서 군대의 주력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권리 요구,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그 사건 무슨 사건? 성산철수. 병사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겁니다. 기원전 494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니까 잠시만요. 얘 왜 이래 화면이 왔다 갔다 거리니? 자, 그러면서 결국은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설치해주게 되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평민회에서 이 호민관들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다. 이거 뭐 우리가 비토 이렇게 씁니다. 뭐 비토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법들이 좀 제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좀 지워도 되겠죠? 네, 네,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다 밝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법들 세 가지 나옵니다.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사실은 제가 이거 연도 다 외우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외울 필요 없어, 사실은. 연도,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 정도 건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우리가 어차피 다 수업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나중에 연표 특강, 뒤에 특강 하면서 같이 외우는 걸로 하고요. 자, 얘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었고요. 얘는 무슨 내용? 집정관 2명이거든요. 2명 중에 1명은 평민 중에서 선출하자. 얘는 뭔데? 평민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자. 플러스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우리가 포에니 전쟁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 장군이었던 스키피오가 싸웠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스키피오, 바로 이 로마가 이겼다는 거지. 이 스키피오가 어쨌든 활약했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평민들, 봐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평민들은 당장 국가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왜 힘들어지는데요? 생각을 해봐. 왜 힘들어지냐면은 국가가 전쟁에 총력을 쓰게 되면은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계엄령이다 이런 계엄령까지 갈 건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자영농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자영농들이 왜 몰락했는데, 야, 물가가 생각해봐. 자영농들은 곡물을 비싸게 내놓게 돼요. 근데 유력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이제 원전에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진 자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노예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곡물 싸게 파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너네가 백성, 이제 평민 입장이라면은 여기서 나온 산물들을 더 사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결국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더라. 그 과정에서 귀족과 평민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고, 이러한 혼란을 더 가중시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검투사 노예였던, 그렇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진압했던 사람이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삼두 정치 때 크라수스 뭐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삼두 정치,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약간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돼. 근데 군인이라고 딱 인정 짓기는 힘들고, 어쨌든 세 명의 우두머리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는 뭐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피우스 있고요. 2차에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있다 했어. 근데 카이사르 중요하다 얘기했고, 옥타비아누스 뒤에 이제 재정기에 감사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지금 복수 좀 길게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파트가. 내용이 많죠, 사실은. 문제 나오는 건 한정적인데 내용이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뭐 그다음 뭐 프린캡스라는 칭호 받았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뭐 칭호를 또 받았다. 프린캡스는 칭호가 자처한 거지. 이제 제1시민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 이후로 오현제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 파스 로마니아 평화기거든요. 근데 3세기쯤 되면은 235년부터 284년까지 군인 황제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군인 황제 시대가 이어가는 건 좋겠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콜로나토스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는데, 이 콜로나토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부자의 소작인데 콜로누스라 부른다 했어. 이들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한다. 이게 결국 사실 라티푼디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힘을 좀 키워서 나왔던 황제, 첫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나도 가끔씩 발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전제군주제 했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 4분할 통치했다. 맨날 나오는 키워드 4분할 통치. 자, 두 번째, 얘는 왜 지 맘대로 왔다 갔다야? 자, 다시. 자,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뭐 다 알죠? 그리스도를 공인했다. 밀라노 칙령 통해서 313년이었고요. 니케아 공의에 소집해서 아리우스파와 이제 아타나시우스파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는. 근데 결국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채택하죠. 당시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에 소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라는 거. 자, 이후에 세 번째 테오도시우스. 이 황제 때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가 죽은 뒤 3년 뒤에는 동서로마 분리됩니다.
자, 로마 문화는 어땠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얘기했고, 법 얘기했고, 자, 가장 중요한 뭐 콜로세움도 있지만은 역사서 중에 뭐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했다라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싹 다 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쌤이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하면 이제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자, 서양사 여러분들 교환 꺼냅니다. 자, 좀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저는 약간 연한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요거 봤던 거고요. 역시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스의 성립부터 가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갈게요. 자, 기원전 10세기경에 약간 좀 욕 같다. 잠깐만, 이거 좀 확대를 할게요. 폴리스가 형성이 되더라. 구조는요. 자, 신전 건축, 그렇지. 아크로폴리스와 뭔가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아고라. 자, 동족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헬레네스라는 명칭을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되더라. 자, 아테네의 발전입니다. 맨 처음 귀족정이었는데요. 평민권이 신장합니다. 바로 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약간 고대 그리스, 고대 서양사에서 부분들이 보통 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전개가죠. 상공업이 발달하고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서 군대의 주력을 형성하게 되고 정치적 권리 요구하면서 귀족과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솔. 그 다음 여기 베이시스, 트라토스, 솔페, 클레이스테네스, 솔페, 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보면 될 거고요. 특히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뭐 부족제를 개편했다. 우리 한국사에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뭐 500인 병이에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 자, 글씨를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도편 추방제. 자, 그다음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무슨 전쟁의 승리?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자, 그다음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성장하더라 라고 했고요. 이때 민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 특수직을 제외한 간직과 배심원을 그렇지 추첨으로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더라. 추첨제 수당제. 자, 스파르타 갑니다. 누가? 도리스인들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폴리스 형성했다. 자, 이들은 군사 통치 체제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예속 농민인 헤일로타이 보통 이런 게 이제 내신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반절민인 페리오이코이 이렇게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 세계의 변화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 자,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자, 이 전쟁 왜 시작됐는데요? 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 세력 확대하려고 했다. 근데 그리스 세계랑 충돌하더라.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 세계가 마라톤 전투나 살라미스 해전이나 여러분들은 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더라. 자, 아테네가 결국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페리클레스 시대로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이 전쟁 시작하게 된 이유 뭔데? 결국은 아테네 중심이 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중심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둘이 싸우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싸워서 결국 뭐 하자는 건데 누가 이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스파르타가 이겼잖아. 그래서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들의 운명은 마케도니아의 누가 필리포스 2세가 정복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 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자, 철학은 보니까 첫 번째 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라고 하면서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자연 철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렸다. 인간 철학의 시작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소피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피스트.
자, 세 번째, 뭐에 맞서? 소피스트에 맞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상국가, 바로 이제 뭐 철인국가론, 철인통치론, 플라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뭐 이거는 이제 뭐 통섭이라 소리 통합사회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다음 문학가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연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는 두 개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 참고로 뭐 경제학 용어 중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전 건축으로는 파르테논 신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보이고요. 바빌론,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 뭡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제 페르시아의 그치 궁전 유적 이런 말 얘기했었고요. 이건 파르티아, 박트리아도 보입니다. 맞지? 마우리아 왕조가 있을 때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인도사 할 때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때문이다 얘기도 했었고, 여기 이제 밀레 비너스, 그다음에 라오콘 군상. 참 아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자료만 보고 이게 내신에 나오면 그거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빈칸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방원정 갔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갔대요. 그래서 무슨 전투? 이소스 전투.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 3세, 요 다리우스 3세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얘기했고, 그래서 아케미네스 사산조 아니다.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근데 당시 인도는 마우리아 왕조였다라는 거고요. 자,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의 자, 페르시아인의 미안해요. 페르시아인의 통치체제를 수용하고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하더라. 그리고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더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맨날 이거 발음이 둘 다 헷갈려서 나와요. 자, 알렉산드로스 사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결국은 로마에 정복당했다라는 거. 자, 헬레니즘 문화 가겠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오리엔트 문화 융합되더라. 세계 시민주의 개방적 개인적이다. 이게 있었습니다. 자, 철학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다 설명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설명했다. 자, 기하학의 발전, 유클리드. 그 다음에 유레카라고 외쳤던 사람 아르키메데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뭐 태양 중심설 아리스타르코스나 에라토스테네스나 헤로필로스 나오는데요. 자, 미리 얘기할게요. 3월달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은 덕킬 특강이 진행이 시작할 겁니다. 덕킬 특강에 의해서 인물 특강 할 건데요. 이런 인물들 나오냐고 하나도 안 나오면 미안한데, 인물 특강의 기준은 무엇이냐? 평가원 6개년 기출에서 나왔던 인물들은 모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능 세계사를 하는데 이런 인물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알 필요 없다라는 거. 내가 알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 자, 예술가입니다. 무슨 미술? 간다라 미술에 영향 주었다 얘기했었고, 자,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니케상 얘기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 가겠습니다. 로마의 발전과 문화. 자, 칸나이 전투와 자마 전투 두 전투는 꼭 봐주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로마 제국의 팽창. 파르티아 당시 여기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 파르티아 사이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기 갈리아 지방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프랑스 그리고 히스파니아, 여기 이제 스페인, 이제 우리 히스파니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 브리타니아는 뭐라도 뭐 게르마니아 위에 있고요. 트라키아, 뭐 마케도니아, 요 정도만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콜로세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러 갑니다. 건국 언제?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누가? 라틴인들이. 자, 공화정 수립합니다. 6세기 말, 기원전 6세기 말에 공화정 수립하고요.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
민해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평민권이 왜 신장하는데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은 이 루트, 요 루트, 중장보병. 그래서 호민관직과 평민회를 설치하더라. 자, 로마 최초의 성문법 뭐예요? 12표법. 자,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할 것을 명시하였다. 무슨 법? 리키니우스법. 정확히 뭐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리키니우스 법이다라고 마셔도 되고요. 세 번째,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즉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 호르텐시우스법. 내신에서는 꼭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팽창 갑니다. 자, 기원전 3세기경에 어디를 통일합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어디에? 카르타고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지중해 영역까지도 로마가 장악하기 시작하더라. 약간 로마 제국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자, 정복지를 속주로 만들고 그곳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는 거고요. 자, 공화정이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됩니까? 라티푼디움 경영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무엇이 몰락했는데 자영농이 몰락하더라. 그래서 누가? 그라쿠스 형제가 이를 개혁하려고 했었다. 어머, 그라쿠스. 그래서 첫 번째 농지법, 두 번째 공물법. 그래서 각각 어쨌든 이러한 목적, 되게 어쨌든 자영농들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다시 또 한 번은 좀 복구시켜 보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은. 네. 자, 정치적 혼란 무슨 난? 스파르타쿠스의 난. 검투사 노예들의 난이었고요. 자, 삼두 정치가 전개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누구누구 적어볼까요? 카이사르, 뭐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폰크, 뭐 나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2차 삼두 정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였고요. 무슨 해전? 악티움 해전. 그래서 뭐 이러한 썰도 쌤이 이제 수업 중에 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로마 제정의 성리가 변화 갑니다. 자, 제정의 시작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제정과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요, 프린캡스라고 하는 제2시민치공을 사용하고요. 자, 원로원이 이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로마의 평화 시대. 자, 옥타비아누스 말 잘하는데 왜 이러니? 자,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해서 오현제 시대까지는 되게 이제 평화 안정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군인 출신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또 요거 이민족의 잦은 침입, 요 파트 되게 좀 잘 봐놓을 필요가 있는 게 왜 얘기하냐? 혹시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파르티아랑 로마 사이의 관계는 알겠거든요.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랑 로마 사이에도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선생님, 보통 사산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파르티아와도 관계가 있었고 사산조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의 소작인 콜로누스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이들을 이용한 콜로나투스를 운영하게 되더라 라고 했고요. 자, 재정이 점점 발전합니다. 특히 이 세 명의 황제 때 약간 중흥기를 맞는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4분의 통치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 크리스트교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공인을 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공인을 했고요. 자, 니케아 공회를 소집해서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아리우스파가 아닌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채택하더라라는 거.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나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국의 분리 가겠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과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뉘고요. 나중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 동로만 어떻게 멸망했지? 오스만 제국이 누구? 메흐메트 2세가 1453년에 어디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그곳을 장악하더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로마 문화가입니다. 실용적인 문화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관습법을 성문화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표법이나 시민법,
뭐 만민법 이런 법들이 점점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게 점점 발전하더라. 그리고 여기 수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있죠. 요게 강의 중에 내가 538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맞기는 한데 법전을 쓰기 시작한 건 529년부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529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이게 완성이 된 게 538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29년이나 538년이다 뭐 둘 중에 뭐 둘 다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연표로 단독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거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Q&A 남겨주십시오. Q&A 남겨주시면은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토목과 건축입니다. 바로 콜로세움 보시면 되겠고요. 원형 경기장 아까 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키케로 공화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뭐 키케로의 산문 이런 게 있었다. 철학 스토아파에 영향받았다. 그래서 이 아우쿠스 뭔 소리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로 이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지. 스토아 철학이 발달하더라. 자, 역사서 정리합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그 다음에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마지막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이렇게 네 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크리스트교 성립과 전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크리스트교사를 한 번에 하려고 여기 만점 노트 보면은 크리스트교사가 57번 개념으로 하나로 쫙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는 우리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간단히 우리 뭐 알잖아.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배격했고 보편적 사상, 사랑과 평등을 설교했습니다. 예수 사후의 가르침이 확산되었고요. 자, 한편 로마에서 탄압이 있었습니다. 왜 탄압했는데요? 자, 크리스트교도들이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다라면서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이제 네로 3세가 이렇게 박해를 했더라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을 하게 되고요.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신성 논쟁을 종결시키더라라는 거. 왜냐면 이거랑 이제 대비됐던 게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를 국교화합니다. 여기까지 그리스트교. 그래서 로마까지 해서 우리가 빈칸을 다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사료는 다 봤죠? 안 봤나요? 잠시만요. 우리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내용이 되게 많죠? 서양사가 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출 한 번에 모아서 볼 거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쌤이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료를 했는가 안 했는가. 사료는 다 했네요, 그래도. 사료는 우리가 몇 번까지, 15번까지 다 봤기 때문에, 네, 15번까지는 다 봤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주르륵 넘어갑니다, 이제. 참고로, 르네상스. 네. 미안해요. 이번 주에 잘하면 르네상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작은 4번 서유럽 봉건사의 성립 파트로 갈 겁니다. 아, 맞다. 그 전에 까먹고 있었다. 미안해요. 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문제풀이 해야 됩니다. 맞지? 교육청 기출을 한 번에 몰아서 특강 형식으로 풀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보충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평가원 문제만 풀 겁니다. 아시겠지? 자, 요거 잠깐 좀 넘기고요. 자, 평가원 기출을 풀 건데 그때 쌤이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나면 어쩔 거야. 안 나면 어쩔 거야. 이게 뭐야. 기억해야지. 자, 문제를 쌤이 이제 셀렉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밑줄 진입 폴리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근데 폴리스 밑줄이 안 돼 있다, 맞지? 자, 갈게요. 기원전 465년경 강력한 지진이 이 폴리스를 덮쳐. 자, 키워드 잡는 거 첫 번째.
사실 이게 끝이긴 해. 자, 색깔색 좀 바꿀게요, 이제. 이 색깔이 좋으려나? 잘 보이나? 잘 보이네. 이게 1번 끝이야. 이거를 통해서 이 폴리스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임을 바로 찾아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전화 몇 번으로 갈래라고 물었을 때 몇 번으로 갈래요? 몇 번이에요? 이거죠. 4번이죠. 자, 솔로니 개혁을 단행한 거는 아테네죠. 아테네. 파르테논 신조 역시 아테네. 밀로의 비너스는 어딥니까? 헬레니즘. 헬레니즘 문화다. 뭐 특히 굳이 뭐 나라를 줬자면은 우리 뭐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제국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요 5번 선지 같은 경우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레피두스 사후에도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 동그라미 1번. 색깔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말고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레피두스 사후에도 혼란. 자, 레피두스 언제 나옵니까? 2차 삼두 정치 아니야? 이건 너 안 보인다, 야, 얘들아. 했으면 검은색으로 쓸게요, 앞으로. 미안해요. 2차 삼두 정치죠. 근데 그 이후인 것 같아, 죽었으니까. 그 이후, 키케로의 아들은 두 번째 힌트. 안토니우스의 사망을 원로원에 보고하였다. 이 동그라미 2번. 안토니우스도 죽었대. 왜 죽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악티움 해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린 이미 여기서 사실 끝났어. 다 찾았어. 그러면 결국 가 인물이 내 예상컨대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옥타비아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맞죠? 더 갈까요 이제? 더 가볼게요.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가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정의 실권자가 되었대. 그럼 이 누구야?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얘기하고 있는 거네.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정답은요. 몇 번? 4번. 프린캡스라는 칭을 사용했다. 제1시민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4분의 통치는 클레티안이 뭔 소리야? 클레티아누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한 거는 콘스탄티누스. 자, 스파르타쿠스에 나는 진압한 거는 뭐 크라수스나 폼페이우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렉산드리아 건설한 거는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뒤에 우리 48페이지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가임을 수능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우선 왼쪽 말고 오른쪽 먼저 볼게요. 선생님 말씀부터. 이 관용령이 내려진 2년 후에 자, 서방 황제 가와 잠깐만. 얘는 왜 바뀌었지? 자, 서방 황제 가와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는 자, 크리스트 교도는 물론 다른 사람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 사실 이게 힌트예요. 왼쪽 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왜 볼 생각해? 이거 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 이거를 읽었을 때도 힌트를 못 잡았을 때 왼쪽을 읽는 거지. 오른쪽 갖고 힌트 잡을 수 있으면 오른쪽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황제가 둘로 나뉘었네? 뭔가 황제 여러 명 있는 것 같아. 4분의 통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밑에 보니까 칙령이래. 종교의 자유래. 그럼 우리가 배운 로마사에서 배운 칙령은 밀라노 칙령밖에 없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둘의 키워드는 다르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4분할 통치가 나왔지. 어머나 얘는 그게 안 되구나. 자. 언제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도 4분할을 하지만은 이후 콘스탄티누스 때도 4분할을 하잖아. 사고의 유연성을 좀 할게요. 유연하게 할게요. 밀라노 칙령이죠. 결론 우리가 묻는 거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이것만 보고 막 오독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봅시다. 몇 번? 3번. 언제 몇 년? 330년에. 자, 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거는 옥타비아누스. 자,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사람은 가이사르. 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한 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갑니다. 자,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으니 얼마나 행운아인가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두 줄에서 끝난 거야 사실은.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 아니에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몇 번? 이거죠.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언제? 기원전 333년에 누구한테? 다리우스 3세한테 이겼다. 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 선지는 여기서 나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선지는 좀 애매한 선지라서 이베리아 반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양사에서 낸다면은 뒤에 이제 그라나다 뭐 재정복 운동 그 파트에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아바스 왕조였습니까? 당이었습니까? 아바스 왕조였습니까? 당이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당나라가 패배했죠. 아바스 왕조가 이겼잖아. 자,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한 거는 스파르타.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하였다. 페니키아. 그래서 특히 요 2, 3수능 요 11번 문제 되게 좀 독특한 게 선지가 되게 여러 개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요 선지는 좀 잘 봐둘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 50페이지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 자,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 몇 개 없잖아. 그럼 모르는 게 무슨 몇 개는 있겠지. 너네가 맞지? 두 번째, 안토니우스의 함대. 세 번째, 클레오파트라들이 합류한 연합군. 그래서 안토니우스 함대를 격파했어. 그리고 나서 가는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어. 사실 끝난 거 아니니 얘들아? 미안한데. 그럼 가라는 사람 누군데요? 옥타비아누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선택합니다. 몇 번? 2번. 자, 호미인간 지도를 만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게 한 기원전 5세기경이다라는 것만 알고요. 니케아 공의 소집 325년 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4분의 통치는 클레티아누스. 맨날 해서 뭔 소리야,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클레티아니아 막 이러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자,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다. 뭐 스키피오? 왜냐면 카르타고와의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러니 오늘따라 주어가 로마잖아요. 그냥 스키피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맞죠? 문제 다 풀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중세 유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노트 갑니다. 저장했기 때문에 또 우린 중세 유럽을 다 끝내고 나서 중세 유럽 문제를 또 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몇 번입니까 오늘? 자, 53번. 조금 확대를 해도 될까요? 조금 확대를 합시다. 게르만족의 이동. 자, 게르만족이 왜 이동을 해왔냐라는 게 관건인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료 보면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우리 서양사 자료 있습니다. 맞지? 우리 서양사 그 앞에 4번 서유럽 봉건사의 형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거기 위에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그 지도 하나 있죠. 그 지도를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지? 그 지도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배경. 도대체 얘네 왜 이동해왔니? 그냥 지대 사는데 잘 살면 되지. 왜 이동해왔을까?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 농경지가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힘은 점점 떨어졌어요. 결정적으로 4세기 후반에 훈족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흉노족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훈족의 이동으로 인한 연쇄적인 이동인 거야.
훈족이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의 일부였던 서고트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르주주 막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경과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경과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래서 그냥 서로마 제국에 정착했다. 그래서 잠깐만, 요걸 요렇게 할게. 요렇게 하자. 정착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데? 정착하면서 이들의 힘이 더 세지면서 자, 게르만 출신 용병이었던 오도와 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도와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더라. 그게 언제다? 476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프랑크 왕국으로 갈 건데 자, 좀 내려서 가겠습니다. 54번 프랑크 왕국. 자, 프랑크 왕국은요, 그 게르만들이 이제 차지를 했잖아. 프랑크 왕국, 아니, 프랑크란다. 서로마 제국 영토를 얘네 차지하면서 그 지역에 자기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바로 뭐다? 클카피카입니다. 클카피카. 우리 앞에서 이제 그리스 하면서는 솔페클페 배웠잖아. 여기서는 이제 클카피카. 클카피카, 솔페클페, 솔페클페, 클카피카, 솔페클페, 클카피카. 미치겠어요. 어쨌든 클카피카입니다, 여기는. 자, 첫 번째. 특히 요즘 이 파트가 꽤나 조금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머나. 좀 잘 봐주세요. 알겠지? 알겠죠? 갑니다. 첫 번째. 우선 이 프랑크 왕국 왕조가 나뉩니다.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나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교환해 보면은 클로비스 이렇게 있고요. 이건 네모 자동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클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롤루스 마르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카롤루스 대제일 겁니다.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해서 카롤루스 대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나는 지금 이걸 가로로 쓴 거 여러분들 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메로베우스 왕조입니다. 메로베우스 왕조고요. 자, 여기 피핀과 카롤루스 여기를 엮어서는 여기는 카롤루스 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클로비스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은요. 자, 1번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여기 언제냐? 한 481년에 열어서 주변에 막 이제 확장하는 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 개종을 해서 뭘 하려고 한 거냐면은 로마인들과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후 6세기부터 해가지고요. 왕권이 약화됩니다. 왜냐? 당연히 안에 이제 내분이 생겼거든. 왜 내분이 생기는데요? 그건 모르 사실 이제 왕실 안에서 내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실권이 궁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궁제에 넘어감. 어쨌든 궁제의 힘이 되게 세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1번 궁제입니다. 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빨간색으로 갑니다. 이 사람 때 무슨 전투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서아시아사에서 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여기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하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유럽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인해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를 했고 로마 교회와 강력하게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가 아들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알겠지? 카를루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 피핀 역시도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출신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왕이었던 힐데리히 3세라는 왕이 있었어.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피핀은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고요. 우리 저 카롤루스 대제를 좀 더 옮길게요, 얘들아. 네,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어주고 개창하더라. 여기 한 751년입니다. 751년 8세기죠, 8세기. 자,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갑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 자, 롬바르드. 역시 얘네도 이제 게르만족의 일부거든요. 롬바르드라고 하죠. 롬바로드라고 하죠. 뭐 롬바르드. 이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니 멸망이라는 공격이라고 하죠, 얘들아. 잠깐만. 멸망은 아니고 공격이라고 표현을 수정할게요, 얘들아. 자,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라벤나 지역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라벤나 지역 있지. 이 라벤나 지역을 갖다가 교황에 기증을 합니다. 교황청에 기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교황령의 시초가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항상 조금 요 피핀 파트에서는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카롤루스 대제. 요 때는 전성기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성기. 자,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1번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키더라. 자, 그리고 2번. 자, 파란색으로 갑니다. 서로마 황제의 대간. 서로마 황제의 간을 받았다. 황제로 대관되었다. 이게 800년이 정확히 800년. 누구로부터 받았냐? 레오 3세로부터. 잠시만요. 또 어두워지네. 레오 3세로부터 받게 되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궁정학교라든지 빨간색으로 궁정학교라고 하나 적어 놓을게요, 쌤이. 궁정학교나 수도원을 통해서 여러 학문이나 고전 연구를 하게 되고 후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가 그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와 게르만 문화가 다 섞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 프랑크 왕국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분열 거기 없기 때문에 분열 하나 썼겠습니다. 자, 결국 이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분열이 되냐 하면은 자, 이 카를로스 대제가 사후에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상속에 대한 걸 가지고 내분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항상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제 국가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제 내분이 발생하고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카롤루스 대제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파란색으로 두 가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바로 베르댕 조약과 843년이고요. 메르센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때 2020학년도 10월 교육청 문제였나요? 요거를 좀 깐깐하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이 되거든요. 동프랑크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 서프랑크는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이렇게 이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 55번 바로 밑에 갈게요. 55번 노르만족의 이동. 자, 노르만족은 어쩌다가 이동을 해왔습니까? 역시나 우리 그 교환 장관 봅니다. 교환 장관 봅니다. 그 프랑크 왕국의 분유 오른쪽 봅니다. 노르만족의 이동. 보이죠?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자 동그라미 1번 원 거주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야. 지금의 노스핀, 그렇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인데요. 왜 내려왔냐면요. 사실 우선 첫 번째 1번 노르만족도 게르만의 일파야. 두 번째 이들을 우리 뭐 바이킹이라 부르기도 해. 세 번째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사실은 있지만 되게 춥습니다.
먹을 게 사실 구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항해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항해수를 통한 남하 이용하여 남하하더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뭐 노르망디 공국 유명하죠. 나중에 뒤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2차 세계대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르만 왕조 영국입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다 정리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브고로드 왕국 아니 공국이라고 쓰죠. 여기는 왕국이 아니라 공국.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예프 공국. 지금이 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라는 지역이죠. 키예프 공국. 러시아의 전신이죠, 사실은. 사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시칠리아 왕국,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시칠리아 왕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섰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노르만족의 이동까지 했고요. 딱 깔끔하게 한 페이지를 딱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좀 1시간 정도 했잖아요.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유럽 봉건사회랑 크리스트교의 역사, 비잔티움 제국, 중세 유럽의 문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3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바로 이어갈게요. 안녕!